사용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지막 관리라는 할아버지. 관리 못하면 사람 몸뚱이나 연장이나 집이나 전부가 똑같아. 관리를 잘해야지. 그 덕에 30년이 지났지만 큰 고장 없이 잘 움직이고 있다네요. 빈틈없이 그어진 밑줄과 빼곡하게 써놓은 메모까지 오랫동안 공부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원래가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 동의보감을 보고 그렇게 먹고 살아보니까 확실히 거짓말이 없이 헛말이 없다. 특별한 건강법으로 한 세기를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101살인가 2살인가 되신다고 하더만. 그분은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시고 지금도 아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고요. 동의보감에서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해서 그런 걸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저희보다 뭐 영양소도 더 잘 알아요.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동의보감? 장소 불문, 손에서 동의보감을 놓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이것이 항암제. 항암제? 예, 비주는 첫째 소화가 잘 돼서 당근이라고 하는데 이 조혈제입니다. 이 동의보감을 보고 그렇게 먹고 살아보니까 확실히 거짓말이 없이 헛말이 없다. 동의보감 맞춤 식단, 한 끼도 대충 때우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들 나이로 따지면 한 70대 정도 기운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료 같은 거 10kg씩 20kg짜리 든 거 그거 뿌리는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뿌려. 어디 그뿐일까요? 주위를 요하는 예초 작업부터 어디서 솟은 힘인지 젊은 사람도 버거워할 토대를 번쩍 뜨는 건 물론이요. 경운기 모든 실력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요. 과연 102세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스한 햇살이 마을에 내려앉는 시각.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밤중이십니다. 어느덧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할아버지도 몸을 일으킵니다. 할아버님은 좀 늦게 일어나시네요. 겨울에는 춥고 나무도 잠자는 시기라 그래서 늦게 일어나지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다 말씀이요. 겨울철 기상철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결유지인데요. 그런데 어째 틀어놓은 수도꼭지에서 썰렁한 냉기가 엄습해 옵니다. 지금 찬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예, 찬물입니다. 뭐야? 찬물. 예. 차가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물에다 세서 하면 정신이 팍 나. 예? 마음이 그냥 개운하니. 구석구석 찬물을 끼얹어 밤새 잠들었던 몸과 정신을 깨운 할아버지. 이제야 아침 식사를 드실 참인가 본데요. 매끼니 손수 챙기는 식사. 과연 할아버지의 아침상엔 어떤 메뉴들이 오르게 될까요? 밥 하시게요? 예, 밥할게요. 요것은 이제 찹쌀이고, 찹쌀. 요것은 이제 콩이고. 4가지 곡물을 섞은 잡곡밥을 고집하는 할아버지. 항상 이렇게 드세요, 예, 밥을? 찹쌀까지. 몹쌀, 찹쌀, 노란콩, 검은콩. 이제 여기다가 물만 부숴서 손에 담으면 밥이 되지요. 예. 쌀을 씻는 솜씨도 일품인데요. 4가지 곡물 덕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할아버지표 잡곡밥 되시겠습니다. 밥이 끓어오를 동안 반찬으로 곁들일 생선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 보는데요. 이번엔 실한 배추 한 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반찬을 만드시려는 걸까요? 여기 국 끓이고 남은 놈은 저녁에 좀
밥이다 먹고 반찬으로. 10시를 넘기고서 완성된 할아버지표 아침 밥상. 이제 한술 뜨시는가 했더니 밥상을 앞에 두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할아버지. 마치 기도라도 하듯이 손을 맞댄 채 문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넣고 문대서 넣고 돌리면 100번 정도 돌리고 밥 먹기 전에 해서 밥을 먹은 뒤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위장에 해당하는 경락을 자극해 소화작용을 돕는 일종의 손 마사지. 드디어 마음 편히 한술 뜨는 할아버지. 그런데 이때 제작진의 눈에 또 다른 특이사항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생배추를 즐겨 드신다는 것. 김치는 안 드세요? 여기 배추김치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주로 너무 짜고 매운 것은 아주 건강에 그렇게 해를 쏘고 이 배추는 소화가 잘 되고 댐비를 없애주고 어떻게 아셨어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이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실제 동의보감 속에 소화를 돕는 식품이라 기록되어 있는 배추. 하하, 정말 대단하시군요. 식사를 끝낸 후 다시 주방을 찾은 할아버지. 분주히 뭔가를 씻는데요. 이번엔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아유, 이건 뭐예요?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네. 할아버지는 결명자로 차를 우려내 드시고 있었는데요. 센 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30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향이 일품인 결명자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빨가네요 진짜. 아따 진하게 우러나네. 진하게 우려낸 결명자차를 즐겨 마신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결명자차를 즐기는 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일까요? 약간 살짝 쓴맛이 있어요. 결명자는 왜 드시는 거예요? 이 선이게 눈이 좋다고 하니까 눈이 좋다고 하니까. 눈병을 낫게 할 만큼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명자 확인 완료입니다. 오전 11시. 따뜻하게 챙겨 입은 할아버지가 집을 나섭니다. 오전 11시쯤에 운동한 것이 좋다고 해서 이만 또 나왔습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동네 인근으로 가며 산책을 즐긴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산책 중 웬 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리는데요. 이내 정성껏 비석을 닦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이거 왜 닦으시는 거예요? 먼지가 엉었어. 보기에 추하게 뵌게 소지를 해야지요. 닦아야지. 그래서 빛이 나지. 이건 무슨 비석이에요? 내 자친 해용비지요. 내 어머니 해용비요. 할아버지의 어머님을 기리기 위한 효행비. 어머님 생각나세요? 그러지요. 이 여부산 안 될 것입니까? 이 여부산은 내 몸이란 것은 내 부모가 주신 생명이요. 더 이상 더 큰 것이 어디 갔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효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곧바로 집을 나서는데요. 이번엔 경운기입니다. 좁다란 흙길에서도 거침없이 직진. 약 500kg에 달하는 무게 탓에 균형을 잃기 쉬운 경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할아버지. 웬만한 장 정도 들기 힘들다는 퇴비포대를 손쉽게 옮기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예요? 요거 퇴비입니다. 퇴비. 농촌에 퇴비 아니면 농사 못 지어요.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아왔다는 할아버지. 그래서일까요? 허리 한번 굽히는 일 없이 순식간에 퇴비포대를 쌓아 올립니다.
할아버지의 체력은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드세요. 아,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거요? 예. 잠시 들고 있던 것도 버거웠던지 슬며시 TV 포대를 내려놓는 제작진. 되게 무거운데요. 아니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말하면 건 의심스럽고 얘가 기력 있어요. 할아버지가 번쩍 들어 올렸던 TV 포대의 무게는 무려 20kg. 젊은서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갖다가 한 손 들어서 올리면 돼. 아니 지금은 20살 사야 되지. 워낙 부지런한 성격 탓에 절대 쉬는 법이 없다는 할아버지. 농한기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는데요. 예초 작업도 단 1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네? 안 힘드세요? 네. 이거 무슨 맛이에요 여기는? 여기다가 결명자 심을까? 아 결명자? 예. 결명자는 언제 심어요? 이렇게 하고? 내년 한 3월달에나 심을까? 서두르신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이른 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설세고 해도 하는데 일춘이라고 미리 농한기에 설하지요. 미리 해놓으면 준비를 미리 해놔서 그것이 되지. 논밭으로 가며 쉴 틈 없이 일한 할아버지. 드디어 집으로 귀가하려는 모양입니다. 참 쉬시지 않고 곧바로 경운기 세차를 또 시작하는데요. 이거 경운기에 물을 왜 뿌리세요? 이제 퇴비가 묻어서 놔두면 녹이나 불어 새가. 사용하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지막 관리라는 할아버지. 관리 못하면 사람 몸뚱이나 연장이나 집이나 전부가 똑같아. 관리를 잘해야지. 그 덕에 30년이 지났지만 큰 고장 없이 잘 움직이고 있다네요. 좀처럼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대체 이번엔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손길이 향한 곳은 하늘 높이 치솟은 정원수. 탄탄한 팔 근육을 활용해 거침없이 나무를 다듬는 할아버지. 그가 이토록 나무 관리에 힘쓴 이유는 또 뭘까요? 이 나무란 것이 언제 몇십몇 가장 희망 살을 쓸는지 앞으로 그는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가본 뒤에도 이 사랑한 나무는 이렇게 무럭무럭 해서 한없이 녹색으로 있다는 거 변하지도 안 하고. 나무에는 당신이 떠난 후 느껴질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한참 만에야 집으로 들어온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전에 쉼이란 단어는 없나 봅니다. 바닥에 앉아 또 뭔가를 하시려는 참인데요. 상체를 뒤로 눕힌 채 두 팔을 지지대 삼아 앞뒤로 흔드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방안 운동이요. 운동이요? 예, 방안 운동. 이렇게 하면은 이 가심을 버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심을 이렇게 버려주고 발가락까지 손가락까지 다 움직여지니까. 고단할 법도 하건만 할아버지는 왜 한시도 몸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 가만히 안 갔은 게 혈액순환이고 빼골도 전부 이것이 질입이다. 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잠시 후 주방에 나타난 할아버지.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감싼 걸 보니 오늘 저녁 메뉴는 천국적인 모양입니다. 재료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것이 항암제. 항암제? 예, 요것이 당근이라고 하는데, 당근이라고 하는데 이 조혈제입니다. 소 간에 못지않은 조혈 성질이 있어요. 요것이. 척하면 척. 재료들이 가진 효능을 술술 풀어내는 할아버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동의보감이라는 말이 딱 맞군요.
그런데 요리법이 좀 독특합니다. 애써 손질한 재료들을 한데 넣어버리는 건데요. 이 재료를 왜 이렇게 다 넣고 끓이세요? 약도 한 가지 갖고는 안 돼. 여러 가지 것이 되어서 그것이 약이 제대로 배합이 되어서 약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최상의 건강 효과를 내기 위한 할아버지만의 요리법인 셈. 드디어 완성된 건강 청국장. 건강과 함께 맛도 잡았을지 궁금한데요.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건강한 밥상. 그런데 입맛이 없으신 걸까요? 양이 너무 적네요. 밥도 조금 드시네요. 예, 이거 밥을 먹으려고 안 했으면 이것이 생각이 나니까. 야간 소식이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녁밥 먹은 뒤로 얘는 그냥 엄마 있다가 잠자본 뒤에 혹 야간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적게 들어가면 이 부담이 적고 많이 들어가면 이 부담이 크니까 적게 먹어야 했어. 활동량과 식사량까지 스스로 조절하시다니 이만하면 준 전문가 정도는 될 것 같죠? 살아있는 젖산균 다량 함유 정장이다 가면 창사 아닌가 정장 혀가 되어 있고 창사에 오장 창사에 무단히 심심하게 온 거지. 자꾸 봐도 잊어보니까. 무슨 책이에요? 이것이 식품 동의보감이에요. 할아버지가 가장 즐겨 읽는 책은 건강서적. 빈틈없이 그어진 밑줄과 빼곡하게 써놓은 메모까지 오랫동안 공부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동의보감은 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게 원래가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 동의보감을 보고 그렇게 먹고 살아보니까 확실히 거짓말이 없이 헛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내가 믿어보지. 내가 먹어보고 내가 살아보니까 벌써 몇 년이요. 야간 소식을 너무 열심히 지킨 걸까? 학업에 너무 열중한 탓일까? 출출해진 할아버지가 뭔가를 꺼냅니다. 건강서적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메뉴를 간식으로 선택했을까요? 드시는 건 김 아닌가요? 언제나 집에 안 갔으면 궁금할 때마다 다른 것도 안 먹고 이 김을 잡아서 먹습니다. 김을 드세요? 네.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한 장씩 챙겨 드신다는 김. 김에는 질이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겨울철에는 김이 아주 필요하답니다. 정말 별걸 다 챙기시고 별걸 다 외우는 할아버지네요. 건강서적의 도움 아래 철저한 건강관리 중인 할아버지. 과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가슴 사진 찍은 거, 별 이상이 없고요. 심전도도 정상이시고, 혈당, 혈압도 정상. 챙기서는 돼야 보통. 평균 이상으로 좋으세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미소가 절로 피어납니다. 연세에 비하면 굉장히 좋으시죠. 이 정도 그 근력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보면 한 80대 초반, 70대 후반 이 정도나 이런 근력이라고 봐야죠. 뭐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 하루 3끼 안 빼고 드시고 그런 거 봐서 좋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라고 봐야죠. 과연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고?
대답 대신 말없이 뭔가를 써내려가는 할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선 이 글자 속에 답이 있는 걸까요? 사람 법도 이때끼리 건강 요법 법료가 있다고 말이지. 이름하여 신이색은 보감. 위생관리 청결을 유지하고 정량 식사 적정량만을 취할 것이며 적성운동 내게 맞는 운동을 찾고 유해식품 해로운 음식은 금해야 하며 폭식 폭음 배부름을 피하고 욕식 과식 지나침을 제어한다. 이것이 바로 100세를 누리는 건강 비결. 이렇게 하면은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이제 건강이지 약간. 할아버지는 이렇게 드세요? 그러지요. 지키지 어리지. 100%는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지만 혼자 지내는 삶이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요. 여기서 누구랑 사세요? 누구랑 사냐고? 나 혼자 살지? 혼자 사세요? 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죽은 지가 한 3년 되었는데. 부부로 맺어져 울고 웃으며 70년을 해로한 두 사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이곳에 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문득 먼저 떠나간 아내 얼굴이 떠오를 때면 할아버지가 꺼내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옷은 왜 꺼내세요? 처가 보고 잡으면 하고 옷도 조금 보고 언제 이 이복을 입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요. 밀려오는 그리움을 애써 감춰보는 할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저 왔어요. 목장님이냐? 예? 들어와. 아버지 뵈러 왔지요. 살가운 인사와 함께 큰절부터 올리는 두 사람. 아버지 잘 계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하고 있냐? 네. 어떻게 되세요? 2시간 큰아들이요, 큰아들. 큰아드님. 네. 그리고 예, 저는 셋째 딸입니다. 네. 팔남매지. 팔남매. 슬하에 팔남매를 둔 할아버지 미처 하지 못했던 자식 자랑에 나서는데요. 팔남매 아이들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뜻으로 요거 써붙여놓고 큰아들이 작성한 일명 효도 선언문. 이에 질세라 이번엔 아버지 자랑이 이어집니다. 큰아들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한 건데요.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연세가 지금 이제 102살인데 제 칠순잔치까지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큰아들 칠순잔치를 하는 게 보게 됐다고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런다 하면서 일금 노잣돈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노잣돈도 줬어요? 네, 노잣돈 일금 100만 원 주시고요. 허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큰아들 칠순잔치에 가셨다면서요? 응, 갔다 왔어요. 100만 원도 주고. 왔다 누가 말해 그래서 자식을 칠수를 남겨준다는 거 그런 사람도 드물 거야. 그래서 그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것이 바로 내 참 보람이요. 기분 좋게 마주 앉은 가족. 이내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맙니다. 내년 농사를 어떻게 해? 용서를 또 줘야지 한 대까지 하면. 진다고요? 이제 그만 지시고 다 내라 그러. 고마운 생각이요. 왜 모르는 말이냐. 고마운 생각이나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있는 말을 해서고 하는데 또 부모로서는 부모도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홀로 남아 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늘 염려스러운 아들과 딸. 어머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좀 안쓰럽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럽고 정말 마음이 그래요. 농사 언제까지 지실 거예요? 아, 내가 단언할 수가 없지. 왜 단언할 수가 없냐? 내 건강에 있어서 할 것이니까
언제까지 할지를 몰라.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 차곡차곡 값진 인생을 쌓은 할아버지. 이제 조금은 천천히 쉬어가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 맞으시기 바랍니다.